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자, 이번 그 대법원 판결은요, 임차인이 있었는데 그 임차 주택이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바빠서 그러는지 몰라도 법원에다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했는데, 그럼 그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당연히 배당을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다른 권리자들이 임차인이 배당 받아갈 금액을 가져가 버린다고. 이게 임차인이 나중에 가가지고, 아, 내가 배당 요구를 했으면은 당신이 배당 받아갈 걸 내가 가져오는 것인데 내가 배당 요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신이 가져갔다, 따라서 당신이 내 걸 대신 배당 받아간 것은 부당이득이다 해서 이게 아마 이 싸움이 붙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사건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대법원 2001 7702호 판결, 부당이득 반환 관련된 판결이거든요. 이게 보시니까 소액 임차인입니다. 소액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반환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88조 1항에 배당 요구가, 그러니까 이런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자다. 이게 제가 조금 이따가 칠판에서 경매 사건에 있어 가지고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와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지만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를 다른 채권자가 배당 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다.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다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판결 내용을 보면 막 매를 막 부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게 부정이면 긍정이잖아요, 그죠? 이게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배당 받아간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또 임차인이가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따라서 대신 그 다른 사람한테 가져간 것이야. 민사집행법 제 88조 이 법 규정인데 배당 요구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1항에 보면 집행력 있는 판결문 등 정보를 가진 채권자라든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뒤 나중에 이게 소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그 뒤에 가압류한 자, 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우선 변제 청구권은 뭡니까? 우선해서 변제 받아갈 그런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어쨌든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이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의해서 그것도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럼 우리는 이게 할 수 있다 그럼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 그럼 해라 이거지. 하면 해주겠다. 안 할 수 있다, 안 했어 그럼 안 해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민지법 88조 제2항 보니까 배당 요구에 따라서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이게 뭐냐면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아니십니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면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는 뭐다?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를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듯이 앞에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저당권보다 먼저 앞서가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전입신고를. 자, 근데 저당권자가 이렇듯이 나중에 경매를 신청하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은 저기 여기 별표가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로 보자 이겁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내용이 뭐냐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죠. 배당 요구 종기일이 경과된 그 뒤에다가 배당을 철회를 한다. 근데 철회를 한다가 이게 철회를 만약 받아들여지게 된다면은, 만약에 갑의 보증금액이 1억 원이라 치자겠지요. 근데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이 사람의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그죠? 배당 요구 한 이 사실 자체를 철회, 나중에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낙찰자는 어떻게 됩니까? 봐가지고 어머야 해서 추가적으로 1억 원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요 내용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입니다.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을 하고, 또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한 것을 나는 안 받을 거에서
배당 요구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 즉 배당 요구 종기일은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일이 되면서 동시에 배당 요구를 한 것을 철회할 수 있는 종기이다. 따라서 배당 요구 종기일이 경과된 그 뒤에는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받아내 줄 겁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있다 없다? 효력은 없다. 효력은 없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이제 대법원 판결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인데, 저 사건 번호 있잖아요. 그죠? 2001다에 저기 7702호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요 판결 내용도 제 카페에다 올려놓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걸 또 네, 됐고요. 판결 요지인데요. 판결 요지 해가지고, 이건 이제 옛날 민사소송법에서 저 사건이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나오는 현행 이제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 몇 조? 88조입니다. 이 배당 요구 관련해 가지고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자는 나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 병락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저당권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이죠, 그죠? 전부 다 전입니다. 발생 전에 등기한 자는 이 사람 뭡니까?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죠, 그죠? 이 사람들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어요. 이게 보십시오.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뭐다?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죠. 채권자와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하나여 요겁니다. 요건 옛날 민사 소송법에서 경면은요, 배당 요구 종기일 경락기일까지였습니다. 근데 현행 민사집행법은 뭐다? 이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하나여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고 이렇게 나와요. 비로소. 근데 만약에 그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 이 사람들 배당도 못 받고 대신 그 금액을 다른 사람이 배당받았다 해가지고 이를 아까도 우리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우리는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해하시고요. 또 나아가서 지금 제가 요 관련돼 가지고 요 칠판에서 요 간단하게 이거 시간 너무 많이 끌면 또 여러분들 지겨워하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의 주택이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경매가 진행이 된다 했을 때 보면 각종 이해관계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관계인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부동산상에 보니까 건저당권자도 있고, 요 내용도 지금 제가 저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려 놨습니다. 저 동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또 동영상 아니면 또 우리 박사방송 재방송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건저당권도 있고요, 가압류권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권인데 후순위 전세권. 후순위 전세권 하게 되면 뭡니까? 소멸기준권리보다도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이잖아요, 그죠? 또 나아가서 임차권 등기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도 보면 경매신,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입니다. 즉 이게 이제 경매 신청이 아니라 기입 등기 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 이 사람들은요, 가만히 돌부처처럼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경매 계장 입장에서 봐가지고 건저당권 설정 날짜 나와 있죠. 가압류권 하면은 이 청구 채권액이 나와 있습니다. 후순위 전세권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 전세권자의 전세 금액을 경매 계장 입장에서 봐가지고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압류 등기되기 전에 즉 경매 신청에 기입 등기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자, 주택 임차권 등기다 그러면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로 얹어받고 그 사람 보증금액이 얼마이고 임차권자가 누구이며 임차권의 설정 범위가 어떻게 되며, 이거 전부 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다 나와 있고 담당 경매 계장이 말이지 눈이 침침하면 뭡니까? 눈을 비벼서라도 보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경매 계장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교통 정리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자 이거죠. 어렵게 복잡하게 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배당표를 작성한다 했을 때 내가 경매 계장이야. 그럼 내가 경매 계장 입장에 봐가지고 건전당권자 이 사람 설정 금액 알 수 있나? 알 수 있죠. 알 수 있나? 알 수 있죠. 이거 알 수 있나? 알 수 있죠. 이것도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근데 반대로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소액 임차인들입니다. 임차인들인데 자기는 예를 들자면 말이죠.
아, 현재 이제 2000, 예를 들어 2017년, 6월 현재다 그러면요. 2017년 6월 현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전세 보전 금액이 말이죠. 아마, 1억 원 이하 3,400만 원. 예. 1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인 임차인들은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자기가 말이지 전세 금액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도 3,400만 원 최우선 변제 받아갑니다. 예. 왜? 5천만 원도 1억 원 이하이니까. 자기는 5천만 원이야. 아, 그럼 나는 3,400만 원 배당 받아가겠지 하고 이제 자기도 이제 이 사람처럼 말이지 돌부처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배당에서 배제가 됩니다. 왜 배제됩니까? 여러분들이 경매회장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이지 전세 금액이 5천만 원인지 1억인지 1억 5천만 원인지 2억인지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지가 신고 안 하면 없잖아요. 그럼 경매회장이 몰라. 모르면 너는 배당에서 배제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 봐가지고 우와 내가 배당 요구를 했으면 3,400만 원 배당 받아가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이 3,400만 원을 누군지 몰라도 여기 당연 배당권자들은 다 받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임차인들이 이 자기 3,400만 원을 대신 배당 받아간 사람한테 돌리도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이 사람이 당연히 반드시 이 배당 요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배당 요구를 안 하고 돌붙여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내가 갑자기 경매회장으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탈바꿈한 상태에서 과연 내가 이 사람의 이 채권액을 알 수 있는 없다.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가등기는 가등기인데요.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도 보면 단지 등기부등본상에 가등기라는 건 등기만 되어 있지 담보 가등기에 터자면 채권액이 얼마인지 이건 알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가등기가 만약에 담보 가등기다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요 경매계장이 이 담보 가등기권자한테 통보하면 된다. 당신 담보 가등기야 담보 가등기면 채권 계산서 빨리 제출해봐. 근데 채권 계산 제출 안 합니다. 바빠가지고. 그럼 경매계장 입장에 뭐 당신은 담보 가등기 그 보존 가등기도 아니지 그럼 담보 가등기인데 채권 계산 제출 안 했지 그럼 당신은 배당에서 배제된다 이거지. 왜? 계장이 모르니까 빨리 사건을 경매 사건을 진행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근데 여기 보면 건저당권한테 다 걸리거든요. 건저당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상에 설정 최고액이 한 1억 원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건저당권의 투자본 채권액이 1억 원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때를 봐서 빵원 이런 단계는 한 푼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랬을 경우 과연 어떤 식으로 이 건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을 할 것이냐. 요 경우는요. 제가 알기로는 배당표는 배당기일 3일 전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기일 3일 이전에 경매계에서 요 저당권자한테 콜을 하겠죠. 하면서 좀 짜증 섞인 토로 여봐 당신 때문에 배당표 확정 짓지 못하다나 당신의 채권액이 얼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배당표를 확정시킨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 말이지요. 여기에 지금 보면 진짜 경매 하나 사건인데 말이죠. 여기 보시면요. 참 많이들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 참 똥들을 많이 싸놨어요. 그죠? 무척 그렇게 사람들 똥들을 많이 싸는지 모르겠어. 한 사람 이 사람 얼마입니까? 1,575만 원짜리 똥을 푸드덕 싸버렸네요. 또 보니까 다시 이건 당연히 불어가 참 이것도 전부 다 불어가 참 사람들 능력 좋네요. 전부 다 불어가 결정 다 받아놨네. 장난치는 거냐고 인간들이 말이지. 1억 9,550만 원 했다가 불어가 결정받고 1억 6천만 원 했다가 불어가 8,600 했다가 불어가 아니 세상에 말이지. 요즘 아파트잖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이지 그냥 없어가지고 말이지 그냥 입찰 못하는데 2억 2,500짜리는 말이지 1억 9,500만 원 1억 6천만 원 8,600만 원 낙찰 받았으면 말이지 감지덕지해야 되지 말이지. 왜 이거 이런 식으로 불어가. 근데 이건 또 이번에 보니까 1억 3천만 원인데 이제 이번에 또 허가가 났네요. 허가가 나니까 대금 납부 안 해버렸는데 아니 2억 2,500짜리를 말이지 1억 3천만 원에 받았으면 당연히 대금 납부해야지 58%인데 왜 대금 납부 안 했을까? 이러다가 흘러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7,889만 9천 원에서 35%에 딱 써서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우와 경매는요 요것만 딱 보게 되면 35% 선에서 낙찰 받는다 그러면요 진짜 이거 경매 할만 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잠깐 내려가 보자 이거지요. 잠깐 내려가 보니까 뭐 이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겁니까? 이게 보시니까 임차인이죠. 임차인 대항력 있잖아요. 1억 2천만 원이죠. 그죠? 2009년 2월 24일 날 전입 확정인데 배당 요구를 안 해버렸어요. 대항력이 있다 이거죠. 자, 2012년도
이 7월 18일자 건전한 것보다 먼저 전입신고돼 지금 대항력이 있잖아요.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배당 요구 안 했단 말이지. 예. 자, 그러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만약 이 사람 배당 요구하면 자기 순위에서 1억 2천만 배당 받아간단 말이죠. 그죠?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안 했다더라. 그러면 이 1억 2천만 원 이 사람이 배당 받아갈 것을 요 사건에서 여기 이해관계인들 아니십니까? 이 사람들 대신 배당 받아가겠지요. 그죠? 이 상태에서 나중에 말이지 이 사람들이 이분이 이 1억 2천만 원을 내가 배당 요구 안 하면서 당신들이 배당 받아가기 때문에 당신들 부당이득에 해서 돌리도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건 뭐든 낚시할자한테 1억 2천만 원 내놔라 이거죠.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요. 이렇듯이 이런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데 만약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는 안 했대요. 이게 뭐한데 죽도 없도 안 됩니다. 낚시할자한테 대항도 못하고 지 대신 배당 받아간 사람한테 야 너가 부당이득이니까 내놔라 라고 주장도 못하고. 그러니까 임차인들 특히 말이죠.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갈 적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고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아이고 내가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간다 그러면요. 우리 카페 보니까 막 Q&A 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 질문하시라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가 뭐다 나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일단 1억 2천만 원 이것은 낙찰자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1억 2천만 원 인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보시면요, 뭐 한다고 이게 경매 부동산에 말이지 꿀 발라놓은 것도 아닌데 말이지 1억 2천만 원 인수한다는 거 1억 2천만 원 낙찰자 추가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9천억 원은 푸악 썼다가 불어가 이것도 1억 6천 우와 이분도 1억 3천만 원 받았네. 그러면 1억 3천에다가 1억 2천만 원 인수하면 얼마입니까? 전체가 2억 5천만 원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1차 감정은 얼마입니까? 2억 2,500만 원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 뭐다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 770만 원짜리 떡 사먹었지. 예? 주변에 떡 사먹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맨 마지막 보니까 이번에 7,889만 9천 하니까 막 한 8천만 원 선에서 낙찰을 받았다 치고 그러면 1억 2천만 원 플러스 하니까 전체 합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나마 봐가지고 1차 감정가 2억 2,500 대비해가지고 2억이면 그래도 할만한 장사이지 않느냐 말이야. 맞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말이죠. 잠깐만 제가 어떤 거냐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제 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요. 그런 서류 여기 있네요. 있잖아요. 봐가지고 보세요. 아유 막 짜증이 나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왜 짜증 나는 줄 알아요? 낙찰 받기도 어려운데 말이지. 씩씩거리고 낙찰 받아가지고 태국가 매수 신고에 낙찰 보러가 신청서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잘해요. 경매 투자하는 목적이 낙찰 보러가 신청서 제출하는 게 경매 투자하는 목적입니까? 이거 답답한 사람도 말이지. 또 보니까 또 매각 보러가 신청서 제출해가지고 아이고 아까 뭐 두 번인가 세 번 해서 불허가 신청 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버리니까 법원에서는 알았다 해가지고 불허가 결정을 내려준다. 근데 이게 불허가 사유가 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뭐를 원인으로 해서 불허가 결정을 내려주는지.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유형의 물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말이지요. 경매 우습게 보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약간의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지울 수 없는 그런 어떤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게 경매라니까요. 사람들 어째 경매를 그렇게 쉽게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상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대법원 2001다 7702호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해 가지고 즉 임차인이 있다더라. 임차인은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인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배당 받아갔다. 그럼 그 대신 배당 받아간 그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다 라고 돌려달라고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